안녕하세요. 태양바람입니다. 오늘은 그동안 얘기했던 그 법정지상권에 대한 여러 가지 유형의 사례를 한번 다 특징이 틀리니까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. 이거 실제로 해서 결과가 나온 것들입니다. 과거 것들이죠. 그 중에 특징을 좀 분류를 해봤어요. 어떤 것을 선택해서 어떤 것을 투자해야 되느냐. 같은 법정지상권이 있든 없든 없는 거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떤 걸 투자해야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. 그런 유형을 한번 살펴본 거죠. 요런 거 같은 건 2006 타경 91,447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일단 이 건물에 임차인이 많다는 거예요. 한 30명 가깝게 돼요. 원룸이 30개가 되니까. 근데 이건 한편으로 생각할 땐 철거, 퇴거까지 생각하면 퇴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걸 이상하셔야 됩니다. 이 사람들은 단체로 반항할 가능성도 있고 또 그 중에 어떤 특이한 사람이 있어서 우리를 골치 아프게 할지도 모릅니다.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걸 잘 두려워하지 않죠. 합니다. 해서 했는데 이게 2008년도 거예요. 이 당시 유치권 또 법정지상권이 막 유행을 하다시피 했어요. 옥석을 가리지 못하면 손해보는 것도 많습니다. 그냥 했다가는 실익이 없는 게 있어요. 이건 아까 뭐라 그랬어요. 30명의 임차인이 있다는 것은 30개 원룸이 있다는 얘기거든요. 30개 원룸을 그 당시 35만 원 받고 있었어. 그럼 얼마야? 한 톤 1,000만 원 되잖아요. 짭짤하죠? 금액을 보시면 알겠지만 감정가가 2억 6,500, 한 번 떨어져서 1억 8,600, 또 떨어져서 1억 3천이에요. 그럼 이 정도를 투자해서 1,000만 원 나오는 건물을 우리 건 아니지만 그거에 대해 권한을 갖는다면 수입이 되겠어, 안 되겠어? 될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이걸 한 거야, 과감하게. 이 당시 우리 이제 18명이 공동 투자를 했어요. 해가지고 했는데 문제는 여기에 건물이 있었다는 겁니다. 이 전에. 이 건물을 이 건물에 대한 기초공사가 돼 있었어요. 그때 고민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. 이 건물이 있으니까 이 건물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, 기초공사가. 그래서 그때 이제 받아낸 판결문에 보면은 여기서 판결문이 나오죠. 이렇게 판결문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요 장에는 안 나오네요. 다음 장에 나오는데 거기 나오는데 어떻게 판시했냐면 판사께서는 건물이라는 것은 원래 바닥과 벽과 지붕이 있어야 한다. 그게 건물인데 이건 기초공사만 돼 있다. 그래서 이걸 건물로 간주하기 어렵고 또 건축법상으로 바닥과 벽과 지붕인데 그러면 법정지상권을 할 때는 그때 그렇게 따지진 않겠다. 판사님 말씀이. 그러나 이것이 가치가 있고 남에게 팔 수 있고 남에게 뭐 세를 줄 수 있는 정도의 지경이 돼야만 건물을 자기는 볼 수 있겠다라고 판시를 했어요. 그래서 이거는 건물이라고 보지 않겠다. 따라서 이건 철거해야 된다. 마땅히. 그래서 철거 명령이 떨어진 거거든요. 금호주택 건물을 철거한다. 잡종지를 인도하라. 잡종지라는 그 땅을 말하는 거죠. 나번에 보면 3,052만 3천 원을 지급하라고 되어 있어요. 근데 만약에 그때까지 인도를 완료하지 못하면은 월 100만 8천 원. 100만 8천 원의 돈을 지급하라고 했어. 그 한마디로 뭐냐면 100만 원 주려는 얘기 아니에요? 월. 그럼 우리가 이걸 1억 5,600에, 1억 8,100에 샀습니다. 1억 8,100에 사서 월 100만 원을 받는다면 수입이 어때요? 괜찮죠? 수입이 꽤 괜찮아요. 그 사람은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합의를 받죠. 근데 그 사람이 돈이 없어. 없다고 그래, 계속. 그래서 결국은 그걸 중재하던 변호사가 이걸 사갔어요. 땅과 집을. 그렇게도 돼요. 그러니까 이득이 남는 물건은 그 사람이 못 사도 누가 산다는 거. 재밌는 진리야. 같이 있는 것만 잡아라 이거야. 너 걱정하지 말고. 뭘 걱정해. 저 사람이 돈이 없으니까 나한테 어떻게 물어줄 거야. 그냥 철거하려면 끝나는 거 아니야? 저 철거하면 나한테 남는 게 뭐가 있어.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. 우리 회원님들도. 근데 그런 걱정하지 마라. 가치가 있으면 누구도 다 집어간다는 거지. 이건 변호사가 사갔잖아요, 결국은. 중재하다 못해가지고 변호사가 사갔어. 좋아했어요. 사가면서. 자, 여기 보면 2번에도 보면은
원고들을 각 다 퇴거하라고 합니다. 30명의 사람이 다 퇴거해요. 그 다음에 1번은 뭐야? 아까 철거. 2번이 뭐야? 3천만 원 지급하라. 3번이 뭐야? 여기 있는 사람들 다 퇴거하라.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? 그래서 깨끗하게 끝난 사건인데, 안타깝게도 2년 반이 걸렸습니다. 2년 반. 왜? 이 당시만 해도 이런 사건이 많지가 않아서 판사가 계속 보류, 미진행 막 이렇게 해가지고 2년 반이 걸렸던 사건이라 나중에 돈이 1,000만 원씩 투자한 거거든요. 1,000만 원씩 투자했는데 1,500만 원씩 남았어. 그렇지만 2년 반 동안을 생각하면 이건 너무 고생했던 사건이었어요. 그런데 동네 사람들, 내가 살고 있는 동네 분들도 했는데 처음에는 막 시간이 걸리니까 짜증을 많이 냈었습니다. 근데 결국 1,500만 원이라도 받고 나니까 모두 원본까지 2,500만 원 된 거 아니야? 그날 3일 동안 파티했습니다. 좋다고. 답답했지만 좋다고. 여기서 공부시켜드리는 그 내용 잘 아셨겠죠? 땅과 건물이 있을 때 땅을 잡았을 경우는 특히 근저당으로 진행된 물건은 무조건 땅의 주인이 이긴 데는 이 판시를 내가 보여드리면서 한 번도 예외가 없었다는 말씀을 또 한 번 드리는 거야. 예외가 없어요. 땅 주인이 이긴다. 그 말씀을 드리고 요건 마치도록 할게요. 자, 다음 거는 2014 타경 17004 경기도 파주시 당하동 201-20 빌지죠. 요거는 땅이 75평인데 건물 면적은 물론 제외입니다. 건물은 제외. 건물은 약 75평 정도 됐었어요. 3층까지 있으니까. 아주 새 건물이었습니다. 신축. 1억에 나와서 1억 4,200까지 떨어졌을 때 건물이 너무 깨끗하고 탐나서 보통은 2번 떨어지고 들어가죠. 이런 것들은. 남들이 잘 안 들어오니까. 저는 요번에 과감하게 70%대 들어갔어요. 1,000만 원 더 써갖고 1억 5,200을 썼습니다. 근데 수업이 있어가지고 부천 가서 수업을 하는데 우리 회원들이 전화가 왔어요. 떨어졌다고. 깜짝 놀랐습니다. 보통 49%에 들어가는데 이런 건 내가 70%에서 1,000만 원을 더 썼는데 떨어졌다는 거야. 어이가 없었어요. 이해가 안 갔습니다. 그래서 수업을 끝내고 나오니까 또 전화가 왔어요. 원장님 붙었다고. 어떤 사건이에요? 1등 한 사람이 도장을 잘못 찍었어요. 그래서 우리가 어부지리로 1등을 했는데 그 사람이 얼마를 썼냐면 2억 200을 그대로 썼어요. 감정가를. 이해가 가십니까? 이런 특수한 물건에 건물을 빼고 나온 거에 대출도 안 되잖아요. 이거 갖다가 감정가 그대로 쓴 거야. 그래서 사무실로 와서 살펴봤습니다. 그렇게 하면 보시면 1순위가 우리은행 근저당이잖아요. 지상권은 당연히 근저당을 강화시킨 거고요. 그 다음 근저당 보세요. 신기명이라는 사람이 있죠. 그래서 7,000만 원 받을 게 있는 거야. 그죠? 짐작이 가십니까? 1억 3천, 1억 4천을 쓰면은 이 근저당권자는 우리은행은 갖고 갈 수 있지만 이 사람은 갖고 가요, 못 갖고 가요? 신기명이는. 못 갖고 간단 말이야. 어차피 그 사람이 집이 탐이 나는데 들어가야 되는데 확실하게 1등을 하자. 2억을 쓰면은 1억 3천 받아가고 자기도 받아올 수 있잖아. 그죠? 1등을 확실하기 위해서 자기 어차피 받아올 거니까 쓴 거야. 이걸 당할 수가 있겠어? 근데 그 사람이 운 나쁘게 도장을 잘못 찍었다는 거 아니야. 아주 특별한 경우인데 운이 좋았다고 봐야 되는데 여러분 운이 뭐라 그랬어요? 제가 전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어. 운이라는 건 좋은 생각 많이 하고 많이 돌아다니라고 했어. 좋은 생각을 하고 돌아다니면 거기서 운이 붙는다고 그랬잖아. 이런 것도 도전해보지 않으면 이런 운이 오겠어요? 참 움직여 봐야 되잖아. 물론 이런 건 몇십 번 만에 한 번, 뭐 100번 만에 한 번밖에 없는 일이지만 이런 일조차도 내가 해보지 않고는 일어나지 않는다.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건 이 사람이 급해서 얼른 내가 나한테 다시 사간 그런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뭐 이런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떨어졌겠죠. 또 얼마나 기분이 좋아. 그러니까 매일 기분 좋은 일이 있어야 돼 세상은. 그래서 이날도 또 역시 이 사람한테 팔고 기분 좋아서 한 잔술을 하고 헤어진 그런 경험이 있어요. 여러분 제 2015년도에 받았던 거예요. 15년도. 벌써 5년 됐네요. 많이 됐고
여기 보면은, 자, 볼까요? 예. 여기 보면은, 돼지, 밥, 다 이렇게 돼 있어요. 이거 가지고 답이 있다고 농지증을 해오려는 거예요. 이게 애를 먹는 겁니다. 농지증 해오려는 거예요. 안 해오면 불어가야. 그쵸? 어떻게 가야 될까요? 공무원한테 가보세요. 농지증 해줄 거야, 안 해줄 거예요? 나와 봅니다. 공무원 반드시 파주시. 나와서 보고, 아, 집 있는데 무슨 농지증이에요? 그렇습니까? 안 그렇습니까? 해줄 것 같아, 안 해줄 것 같아? 안 해줘요. 거기 당황하지 말고. 옛날에 어떻게 접근했는지 알아요? 이걸 부시고 오면 해주겠답니다. 야, 부실 수 있어, 이거? 안 되잖아요. 불가능한 걸 요구한단 말이야. 담당님, 그냥 안 된다고 써주세요.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. 왜 안 돼요, 이건? 집이 있어서 안 되죠. 야, 그대로 써주세요. 그래서 그걸 받아가야 됩니다, 여러분. 안 받아가면 불어가야 돈 뛰는 거야, 보증금. 반드시 받아가야 돼. 공무원의 반려 이유를. 뭐라고요? 반려 이유. 공문으로 받아야 됩니다. 딱 받아. 그럼 거기 뭐라고 써 있어? 이거는 농지나 그 토지 위에 집이 존재함으로 농지증을 발행할 수 없다라고 써줄 거 아니에요? 그걸 갖다가 바로 법원에다 제출하란 말이야. 그럼 어떻게 돼요? 판사님이 권한으로 허가를 떨어뜨려 줍니다. 앞으로는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거 있을 때는 용감하게 도전하시면 됩니다. 다 삶 경험이지 이런 것들. 예. 이렇게 끝내도록 할게요. 자, 마지막 거 2011 타경 12442 파주시 교화문 야당리 41-2. 자, 요건 건물이 두 채였었습니다. 건물 물론 매각 제외예요. 요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역하고 가까워요. 짓다 만 거야 아직은. 한 70% 80% 했어요. 그래서 여기랑 가까워서 완공만 하면 제가 잘 나가겠다는 마음에서 투자를 한 거죠. 11억까지 감정됐던 건데 우리가 5억 1,800에 받았습니다. 3억 7,900까지 떨어졌었죠. 근데 이렇게 많이 썼냐면 그때 약간의 소문이 돌았어요. 둘러싸임이 좀 있다. 그래서 아유 그럼 그냥 먹어야 되겠다. 확실하게 쓰자. 그래서 5억 1,800을 썼는데 이 당시 2등이 5억 1,500을 썼어요. 그러니까 한 300만 원 정도 차이로 이긴 사건인데 그죠? 그죠? 300만 원 정도. 그때 또 기쁜 일이야. 떨어지면 슬프고 붙으면 기쁜 게 아까는 돈 받을 때 기뻤고 두 번 다. 이건 또 붙을 때 300만 원 차이로 붙어서 또 굉장히 기뻤던 사건입니다. 자, 요거 생각나는 게 뭐냐면 돈이 없다는 거야. 배째라야, 배째라. 진짜 막강해요. 이런 사람 나 거의 못 만나봤는데 딱 느낌이 벽이야. 안 돼. 그런 거 있잖아요. 안 될 것 같은 느낌 딱 드는 거.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이 사람한테 내가 이 땅을 줬어요. 내 땅을 줘서 산 거를. 자, 줄 테니까 너 이제 기운 나냐? 진짜 줄 거예요? 이러는. 진짜 줄 거예요? 아, 진짜 주겠다. 너 이 땅 갖고 건물하고 합해 갖고 대출 받아와라. 실제 주진 않았어요. 왜냐하면 너무 무시무시한 분이니까 못 주고 변호사한테 맡긴 거야. 계약서를 써서 이 땅과 이 건물을 합해서 대출을 받으면 그 중에 나한테 10억을 주겠다 라는 계약서를 쓰고 이행각서까지 쓰고 공증하고 그리고 내가 땅을 변호사한테 맡겼어. 이분이 갑자기 신이 나 안 나? 이제 신이 났지. 살 길이 생긴 거냐 돈이 없다가 어디서 1억인가를 빌려다가 이걸 깨끗하게 수리를 합니다. 다 떼어버리고 거기다 증거했었어요. 창문 달고 사용 승인 받고 그리고 가서 내 땅하고 합해갖고 대출을 20억을 받아요. 20억 받아가지고 나한테 10억 그대로 줬을 거 아니에요. 근데 약속을 하나 오겠어. 난 현찰을 받고 싶었는데 수표를 갖고 왔어. 좀 세금 다 내야 되잖아요. 네. 어차피 낼 세금. 우린 그 대신 좀 좋은 게 뭐냐면 요거 이 작업 말이 그렇지 작업할 때 시간 많이 걸렸어 이거. 2년 딱 채웠어. 잔금 받을 때. 2년 채워서 받았기 때문에
우리 회원님들은 얼마씩 갖고 가냐면 5억을 15명이 나누면 얼마야? 5억을 5천만 원, 그죠? 5천만 원도 안 되잖아요. 네. 3천만 원, 3천만 원 정도 갖고 가잖아요. 세금이 미미한 거야. 내 기억으로 그때 한 10% 정도 낸 걸로 기억해요. 그러니까 뭐 번 거 10% 내야 될 거 아니야? 3천만 원 받아가면서 300만 원 내야지, 나 당연히. 깨끗하게 처리한 그런 문제인데, 이렇게 할 때는 과감하게 내 마인드를 좀 바꿔라. 상대가 벽이야. 벽이면 내 거 주는 거지. 주고 받아와라, 대출. 받아와, 못 받아와. 이세주꾼이. 받아오죠, 당연히. 나한테 10억 달라. 이렇게 된 거 아니야. 깨끗하게 끝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오늘 내가 얘기하는 주장이 뭐야? 다 법정지 사건이 없는 것들이라도 돈을 받는 행위, 원인 다 틀려가지고 요소를 잡아서 투자해야지 막 땅에다 헤딩하듯이 하면 아무거나 하면 되는 건 아닙니다. 이렇게 나갈 구멍을 보고 투자를 해라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